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여행 정보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로 떠나볼까 합니다. 하노이는 북쪽에 위치한 노이바이 공항을 이용해서 입국하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나오면 우선 호텔로 이동하여 체크인부터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하노이의 대표 관광지인 호안기엠 호수 주변으로 가게 되는데요. 호안기엠 호수까지 가는 방법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그랩이나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택시로는 약 50만 동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데요. 최근 베트남의 택시비가 조금 올라서 코로나 이후에 가신다면 택시비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때 꼭 주의하실 점은 공항 안쪽의 환전소 근처나 공항 앞에서 50만 동의 호텔까지 간다고 고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택시들은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따라가시게 되면 밑장 빼기 등의 수법으로 여행 경비를 눈앞에서 도둑맞게 되죠. 아는 지인분은 설명드려도 눈앞에서 당하시더군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호텔에 도착하시면 어느 호텔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심지에 있는 호텔들이나 구시가지의 호텔들은 대부분 룸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호텔 예약을 하실 때 사진만 보지 마시고 꼭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안기엠 호수가 유명한 이유는 주변 관광지도 있지만 사파나 하롱베이와 같은 유명 관광지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호텔이나 주변 여행사들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선 하노이에 도착했으니 하노이의 관광지역에 대하여 알아야겠죠. 먼저 대표 관광지인 호안기엠 호수에는 베트남의 전설이 담겨 있는데요. 호수 한가운데 위치한 옥상 사원에서 그 내용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말 저녁을 경험해야 하는 곳이죠. 주말 저녁이 되면 도로를 모두 차단해서 차 대신 보행 저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길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많이 모여 주말 저녁을 즐기는 것이죠. 특히 호수의 오른쪽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단체로 춤을 추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 단위의 사람들도 있죠. 반대로 호수의 왼쪽 길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들고 조용히 산책하기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호수와 주변을 천천히 편하게 관광하시는 방법은 시클로를 이용하시는 것인데요. 편하게 볼 수는 있지만 매연과 가격 흥정의 스트레스는 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상권도 큰 편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로컬 음식점과 카페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특히 호안기엠 호수의 북쪽으로 36거리가 있는데요. 흔히 구시가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상가들이 몰려있는 것인데요. 왜 유명할까요? 바로 각 골목마다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파는 골목, 모자를 파는 골목, 그림을 판매하는 골목 등 각 거리마다 나름의 컨셉을 가지고 상가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특히 주말 저녁에 가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타히엔 맥주거리입니다. 1900이라는 유명한 클럽도 있지만 목욕탕 의자에 앉아 맥주와 함께 버터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이곳의 시그니처이죠. 주말에 가는 이유는 동선 시장으로 가는 길이야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곳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편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저녁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베트남은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일시적으로 맥주거리와 같은 곳은 주말에만 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다가 지난 여름에 아침 6시까지 대도시들과 유명 관광지에 영업시간을 허용하였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죠. 다음으로 포토존으로 유명한 성요셉 성당과 하노이 기찻길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 유명한 포토존이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호수 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베트남 여성박물관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간접적으로라도 느껴보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베트남의 헌신적인 여성들의 모습들과 국민 영웅인 호치민의 그림으로 가득 찬 곳이죠.
이제 호안kiem 호수 주변을 벗어나 볼까요? 동서원 시장을 진압 쪽 올라가다 보면 하노이에서 가장 큰 서호가 나오는데요. 진짜 한적한 산책을 원하신다면 숙소를 이곳으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관광지까지의 거리는 조금 멀어지지만 도심에서도 한적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숙소의 크기도 호안kiem 호수 주변보다는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쭝화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한인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베트남 스타일의 일발소부터 한국 스타일의 사우나도 있고 김밥 천국과 롯데리아는 꼭 한인 지역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경남 랜드마크 타워와 조금 더 세련된 한인타운이 있는 미딩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스타벅스에서는 직원을 제외한 베트남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죠. 가든이라는 쇼핑몰을 시작으로 주변 전부가 프랑스풍의 건물에 한국어 간판이 달려있죠. 하지만 저는 쇼핑이나 깔끔한 식사 등을 위해 가신다면 미딩보다는 국립 하노이 대학교 맞은편의 인도차이나 프라자 하노이를 추천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곳의 식당들이 우선 더 맛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시원한 건물로 이동하는 것도 장점이고 카페도 많고 데이트를 하신다면 CGV에서 골드 클래스로 영화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나 대학교 등을 방문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베트남에는 대학교 안에 작은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더운 야외보다 시원한 실내를 더 선호하신다면 새로운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지 중에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 호치민 묘소를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오픈되는 곳이 아니니 꼭 오픈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노이의 관광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행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코스와 목적이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코스를 개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노이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